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서울 종로구 67층 빌딩 맨 위층입니다. 강진우 회장은 통창 너머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68세였습니다. 꼿꼿한 자세, 날카로운 눈빛, 국내 최대 제약회사 진한제약의 회장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이 놓고 간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하얀 간호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박소희, 29세, 서울대학병원 간호사.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아들 민호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45년 전 자신도 간호사를 사랑했었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다. 당시 선대 회장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진우는 결국 수진을 포기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45년 전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셨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민호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진우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자신과 수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진우는 사진을 다시 넣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그 여자가 정말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며칠 후 금요일 밤 9시였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허름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점퍼, 때 묻은 바지, 구부정한 자세였습니다. 진우 회장이었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접수 간호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요. 보험 있으세요? 조금 있어요. 접수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석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아 기다리세요. 진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젊은 환자들이 먼저 진료받고 나갔습니다. 진우는 일부러 가슴을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빠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젊은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하얀 간호복이었습니다. 이름표에 박소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소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우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1시간 전부터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지금 당장 진료받으셔야 해요. 소희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당직 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선생님, 흉통 환자세요. 1시간 전부터요. 심전도 찍어봐야겠네요. 소희는 진우를 검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가슴에 패드 붙일 거예요. 차가울 수 있어요.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세심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긴장성 흉통이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소희는 진우에게 처방전을 챙겨주었습니다. 약은 하루 3번 드세요. 물 많이 드시고요. 고맙습니다. 혹시 댁에 가족분 계세요? 아니, 혼자 삽니다. 소희의 표정이 안쓰러워졌습니다. 그럼 제 번호 드릴게요. 아프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럴 순 없죠. 괜찮아요. 간호사니까요. 소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우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괜찮았네. 하지만 한 번 더 봐야겠어.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소희가 수진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만남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모습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진우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내과 외래 진료실이었습니다. 여전히 허름한 차림이었습니다. 다음 분 강철수님, 가명으로 등록한 이름이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체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박소희였습니다. 어머 어르신. 소희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그 후로 괜찮으셨어요? 덕분에 좋아졌어요. 다행이에요. 오늘은 무슨 검사 받으세요? 정기 검진이요. 제가 체열해 드릴게요. 소희는 진우를 체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소희 간호사.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간호사 정미선이었습니다. 45세. 권위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지금 뭐해요? 체열 중이에요, 수간호사님. 그만두고 빨리 3번 진료실로 가요. VIP 환자 오셨어요. 지금 이 환자분 하고 있어요. 소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정미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지키는 거예요. 순서? VIP가 일반 환자보다 중요해. 환자는 다 똑같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습니다. 진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45년 전 수진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정미선이 다가왔습니다. 좋아. 그럼 당신이 책임져. VIP 환자 화나면 당신 탓이야. 알겠습니다. 소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미선은 혀를 차고 돌아섰습니다. 소희는 다시 진우에게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괜찮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네. 나 같은 환자를 먼저 생각해줘서요. 소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체열을 마쳤습니다. 다 됐어요. 손 꾹 눌러주세요. 진우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구석에서 지켜봤습니다. 10분 후였습니다. 정미선이 소희를 불렀습니다. 박소희, 이리 와. 소희가 다가갔습니다. VIP 환자가 30분이나 기다리셨어. 다 당신 때문이야. 순서대로 했을 뿐이에요. 순서?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정미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VIP 환자 한 분이 일반 환자 10명보다 병원의 이득이야. 그래도 원칙은 지켜야죠. 원칙? 원칙이 밥 먹여줘? 정미선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 해? 다음부터 조심해. 한 번 더 이러면 인사평가에 반영할 거야. 알겠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미선이 돌아섰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우는 모든 것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감탄했습니다. 압력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저렇게 살면 손해를 보는데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진우는 복잡한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건 좋아.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봐야 했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모습을. 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원에 입원 예약을 해줘. 정밀 검사 명목으로. 네, 알겠습니다. 진우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소희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만나자
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아이는 진짜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진우는 알고 싶었습니다. 2주 후 월요일이었습니다. 진우는 입원했습니다. 내과 내병동 6인실이었습니다. 정밀 검사가 명목이었습니다. 어르신, 또 뵙네요. 소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입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검사 받으래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소희는 입원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병실 안내, 검사 일정, 식사 시간, 모든 것을 세심하게 설명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진우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관찰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소희가 병실을 돌았습니다. 할머니, 주무셨어요? 아직 안 잤어. 불편한 데 없으세요? 괜찮아. 소희는 다음 병실로 갔습니다.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배가 아파요. 지금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소희는 당직 의사를 불렀습니다. 환자를 돌봤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진우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간호사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소희가 혼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최선을 다하는구나. 새벽 3시였습니다. 복도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간호사님, 소희가 뛰어갔습니다. 한 할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다치신 데 없으세요? 소희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화장실 가려다가 제가 모시고 갈게요. 소희는 할머니를 화장실까지 부축했습니다. 기다렸다가 다시 침대로 모셨습니다. 다음엔 꼭 부르세요. 진우는 모든 것을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우는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박소의 간호사 어때요? 옆 침대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천사 같은 애야.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우리 돌봐줘. 맞아요. 다른 환자도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면회 못 오는데 박 간호사가 과일도 깎아주고 말동무도 해줘. 모두가 소희를 칭찬했습니다. 진우는 확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진우는 복도를 걷다가 소희를 다시 봤습니다. 간호사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선배 간호사가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괜찮아? 네, 선배님. 수간호사가 또 뭐라 했어? 인사평가에 반영한대요. 넌 잘못한 거 없어. 괜찮아요. 전 환자들만 잘 돌보면 돼요. 진우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렇게 순수한 마음을 내가 의심했구나.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퇴원 전날이었습니다. 진우는 소희에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님, 왜 간호사가 되셨어요? 소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아플 때 돌봐줄 가족이 없었죠. 그때 병원 간호사님들이 저를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구나.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미선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박소희 간호사, 잠깐. 소희가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이번 인사평가 최하점이야. VIP 환자 불만이 많았어. 당신 때문에. 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퇴원일 아침이었습니다. 진우는 수속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곧장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병원장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강진우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렇소.
박소의 간호사를 불러주시오. 그리고 정미선 수간호사도. 무슨 일이시라도 좋은 일이요. 30분 후였습니다. 두 사람이 병원장실로 불려왔습니다. 소희는 당황했습니다. 정미선은 긴장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 어르신? 소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맞소. 그리고 강진우요. 진한제약 회장.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미선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앉으시오. 진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소의 간호사, 놀랐죠? 네. 정말 미안하오. 속여서 나는 당신을 시험했소. 3번. 소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응급실 외래, 입원실. 3번 모두 당신은 똑같았소. 가난한 노인 앞에서도, 수간호사의 압력 속에서도,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진우가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한결같았소. 환자를 사람으로 대했소.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우는 정미선을 돌아봤습니다. 정미선 수간호사. 네. 정미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VIP와 일반 환자를 차별했소. 간호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오. 죄송합니다. 앞으로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대하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진우는 병원장을 봤습니다. 병원장님, 우리 회사가 이 병원에 100억 원 기부하겠소. 조건이 있소.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대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시오.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소의 간호정신상을 제정하시오. 진우가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매년 환자를 가장 따뜻하게 돌본 간호사에게 주는 상이요. 소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희에게 걸어갔습니다. 박소의 간호사, 당신이 우리 민호와 결혼한다고 들었소. 소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소. 보육원 출신이라고. 하지만 틀렸소. 진정한 가문은 혈통이 아니라 인품이더군.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에게는 그 인품이 있소. 제발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시오. 진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운 늙은이에게 딸이 되어주시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두 사람은 꼭 안았습니다. 병원장실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미선도 박수를 쳤습니다.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소희 씨,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괜찮아요, 수간호사님. 소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번엔 제대로 했어. 아들의 사랑을 지켰어.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서울대학병원 대강당에서 박소희 간호정신상 제정식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 상은 환자를 가장 사랑하는 간호사에게 드립니다. 간호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소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월 20일이었습니다. 소희와 민호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하객석에는 보육원 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소희가 들어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진우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진우는 소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딸아, 행복해야 한다. 아버님,
버질로드를 걸으며 소희는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민호가 소희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맹세의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피로연에서 진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훌륭한 며느리와 사랑하는 딸.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문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진우는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소, 딸. 나에게 가르쳐줘서. 소희가 진우를 안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진우는 혼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진아, 보고 있어? 나는 이번엔 지켰어. 우리 아들의 사랑. 그 아이가 너처럼 따뜻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내가 가르쳐 준 거야. 사랑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진우, 민호, 소희, 보육원 동생들까지. 건배. 모두가 웃었습니다. 소희가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좋은 간호사가 된 건 한 분 덕분이에요. 45년 전 아버님께 간호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신 분이요.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 오빠가 말씀해 주셨어요. 수진이라는 분이셨다고. 그분의 정신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소희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는 소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소, 딸. 정말 고맙소. 창밖으로 봄꽃이 흩날렸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였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임신 6개월이었지만 계속 일했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 노인이 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외면했습니다. 소희가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세요? 노인이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당신 같은 간호사가 있어서 세상이 따뜻하오. 진우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저 아이는 변하지 않는구나. 진우는 행복했습니다. 아들도 행복하고 며느리도 훌륭하고 곧 손주도 태어날 것입니다. 수진아, 우리 이겼어. 사랑이 이겼어.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소희가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진우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수진아, 할아버지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45년 만에 다시 만난 이름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첫사랑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분처럼 따뜻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진우는 소희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하얀 가운을 닮았습니다. 진심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